예, 일주일이 또 지났네요. 자영업자 건강 탈출 교실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3년 4월 7일 일요일 주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제가 사는 곳 시간이 그렇습니다. 해가 굉장히 길어져서 아직도 한낮이고요. 봄 기운이 이제 서서히 제가 사는 곳에도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간에 각 모든 이런 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꽃들이 만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리 춥다 해도 봄이 오는 것이죠. 오늘은 구글 어스, 우리 지구 구글 어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글 맵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구글 어스라는 것은 바로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구글을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요즘에 이제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 위치, 또 운전을 한다거나 항해를 한다거나 하는 모든 그 정보들을 위성에서 이렇게 받잖아요. 저희 집안에서 각자 자기 일하는 곳에서 세계 구석구석을 내가 마치 그곳에 가서 보는 양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구글 어스 기능입니다. 이걸 잘 이용을 하면은 첫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용을 하냐 하면, 이제 어떤 캘리포니아의 어떤 세탁소가 저에게 이런저런 문의를 해오시거나 그러면 저는 그곳에 갈 시간은 없지만 제가 구글 어스를 통해서 대충 100%는 아니더라도 그분이 처한 그 지형적인 위치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통 우리 이민 1세들이 이제 나이들이 많아서 많이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떠나오신 지도 오래되었고 해서 자기 추억의 옛 장소를 함께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기능도 우리에게 제공을 해 줍니다. 자, 오늘 구글 어스를 알아보기 직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맥켄지 커러리에서 나왔던 맥켄지 커러리의 몇 가지 도표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맥켄지 커러리를 한글화한 그 도표를 한글화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글로 써서 제 블로그나 제 웹사이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회사들이 중소 규모의 회사들을 비롯해서 각 회사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추세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도표입니다. 여기 보면은 죄송합니다. 보시면 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지요. 조사한 각 연도별 회사 수치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이 정도의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 회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도구들과 기술들은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사용하느냐에서 온라인 화상회의가 최근 들어서 부쩍 이렇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또 소셜 네트워크, 요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자, 이런 것들 용도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가 다양한 회사에게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편익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편익을 우선 제공해 주느냐라고 물었더니 대충 이제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따져본다면 그 회사 내부에 지식의 접근 속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크게는 이제 고객들에게, 손님들에게 마케팅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조사들이 있는 거죠. 또는 외부 자기 파트너나 또 혹은 전문가들의 소통용으로도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소통 비용 절감, 돈의 절감은 굉장히 이제 해마다 이렇게 늘어가는 추세다.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도 증대해 가고 있다. 또 지식에 대한 접근도 상당히 이제 늘고 있다. 또 여행 비용이 절감되었다. 마케팅 비용이 이렇게 절감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소셜 미디어를 사용을 하면서 경영진들이 좀 우려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종종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제일 이 웹사이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위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는 여기서는 뭐 두 번째 여기서는 별로 안 나옵니다만은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공연히 부정적인 자기 상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까봐 이제 겁을 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조사 내용이 있었다는 것 알려드리고, 자세한 것은 제가 제 카페를 통해서 카페나 블로그 또는 제 웹페이지에 올려놓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 구글 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엔 누구나 초기 화면엔 누구나 이제 다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구글 초기 화면을 여시고, 자, 우선 나중에 또 한번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한글로 일단 바꾸고요. 자기 계정에 접속을 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메일 계정을 일단 접속을 하고요. 자, 그러고 여기 검색에 들어가서 잠깐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글 알림이 했잖아요. 알림이에서 내가 원하는 신문 기사들 이렇게 오라고 그랬더니 지금 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알림이 설정을 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의 주제. 자, 위에 보시면 지도, 뉴스, 드라이브, 캘린더, 여기 더보기 누르셔가지고 모두 보기 누르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구글에서 해주는 것 많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중에 여기 위치 정보에서 Earth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구죠. 전 컴퓨터로 전 세계를 탐험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글 Earth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클릭을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구글 얼스라고 나옵니다. 홈, 탐색, 알아보기, 연결, 도움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손가락 끝으로 얻는 세계 지리 정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구글 얼스 다운로드가 있지요. 요거를 클릭하셔요. 클릭하셔가지고 보면은 다운로드를 받는 거죠. 다운로드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눌러서 다운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운을 받아 놓으면 화면에 초기화면, 컴퓨터 초기화면 보면은 아마 이렇게 생긴 구글 얼스라고 하는 아이콘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구글 얼스 화면이 뜨게 되지요. 자, 이거 뜨고요. 이런 지구본이 멋있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건 화면을 제가 좀 키워야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큰 지구본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죠. 자, 마우스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요 옆에 있는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이것은 N이라고 하는 북극 표시입니다. 이 북극 표시를 어디 쪽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지구본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 북쪽에 따라서 이렇게 지구가 움직이게 되죠.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화면을 위로 올리고 옆으로 내리고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지구본을 돌리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아래 위로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 마우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우스의 왼쪽을 누르셔서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면 마우스가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지구본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구 반대편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작게 크게 누르시면 지구가 작아지죠. 누르시면 커지고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조작법은 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지구본을 돌린다, 크게 한다, 작게 한다. 마우스의 커셔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 크기 조절 기능을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여서 지구본을 크고 작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몇 가지 장난을 해보시면 재밌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저 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요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요거 뭐라고 그러나 토성같이 생겼나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그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가지요. 지금 지구를 보고 있죠? 지구를 볼 수도 있고요. 스카이, 하늘 있고, 마스, 화성을 볼 수도 있고요. 문, 달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달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달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달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분화구의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 아폴로 16이 착지했던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거 있다는 거 소개해 드립니다. 뭐 화성을 가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나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이죠. 자, 이것도 역시 지구본을 움직이듯이 돌려서 또 크거나 작게 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아주 상세히 가서 들여다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은하계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별자리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제가 건드리지 않고도 이렇게 저절로 천체가 우리 앞으로 나타나고요. 은하계를 멀리서 볼 수도 있고 또 가까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충 기능들 있고요. 다시 우리가 사는 지구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곳, 내가 가서 들여다보고 싶은 곳, 왼쪽 검색창에다 자기 검색어를 집어넣으시면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은 조금 있다 하고 우리가 살았던 대한민국을 찾아가 보죠.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혹은 가보고 싶은 거리 혹은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알아보고 싶은 거리 있으시면 요 검색창에다 한글로 한번 치죠. 한글 돼 있군요. 한글로 대한민국을 가볼까요? 대한민국 서울, 저는 서울이고요. 서울 특별시, 특별시. 저는 서대문구였습니다. 서대문구 청천동 연세대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각자 가고 싶은 곳을 이렇게 치시고 검색 서치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잠시 후 저희를 제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렇게 저절로 인도를 해 줍니다. 자, 신천군요. 신천, 여기가 아마 대학교 일터이고 대학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가 아마 신천 노타리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시고 싶은 곳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셔서 지도를 이렇게 띄워놓고요. 위성 지도죠. 여러가지 이렇게 표시들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신천 노타리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가까이 가서 볼까요? 오른쪽에 아까 우리가 설명드린 세 가지 조절 기능의 키 말고 또 하나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저절로 생겼죠.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저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사람을 끌어다가 자, 마우스 왼쪽에다가 왼쪽 커셔 왼쪽에 커셔를 누르시고 대고 이 사람을 끌어다가 신천 노타리 한가운데다 한번 세워보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자, 갖다 세웠더니 이렇게 입체적인 화면으로 화면이 제 앞에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요 밑에 보면은 2009년이군요. 2009년 11년에 2009년 11월에 찍은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위도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에 따라서 굉장히 최근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만, 자, 지금
예, 이제 제대로 보이는군요. 그렇죠. 자, 신촌 노타리에서 연세대 쪽으로 나와 있는 길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조절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커서를 대고서 그냥 잡아 끌면 방향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이쪽으로는 아마 2대 쪽으로 올라가는 시청 쪽 올라가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이겠죠. 또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요거는 서강대 쪽으로 그렇게 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이쪽 길은 옛날엔 여기가 아주 다 이게 이제 와우 아파트 쪽이죠. 와우 아파트 쪽인 것 같습니다. 여긴 옛날에 저희가 이 동네 여기 살았을 때는 이런 건물들 하나도 없었고, 여기 이 소위 신촌 홍등가가 있었습니다. 신촌 홍등가가 있었죠. 여기에 뭐 그랜드마트라고 되어 있군요. 이쪽이 이제 서교동, 동교동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고요. 다시 올라가서 이게 이제 연대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커션을 가지고 내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길로. 조금 천천히 이렇게 갑니다. 자, 좀 4, 5년 전 건데도 잘 모르죠. 옆내라고 너무 바뀌어서. 자, 이게 방향이 연세대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옛날에 이제 여기가 신촌시장이었습니다. 신촌시장이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한없이 가면 시간 많이 가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또 이 세 골목 사이 골목으로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셔를 대고 방향을 틀어서 이쪽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이게 2009년 11년에 이렇게 찍은 사진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그런 기사 있었죠. 소련령인 우크라이나인가 어디선가 이걸 보다가 자기 그 남편이 다른 여자랑 이렇게 찍힌 것을 보고 뭐라 했대나 하는 그런 그 해외 토픽 같은 거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다 이런 그 구글 얼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거리 검색, 실제적으로 내가 그곳에 갔자 조금 이제 천천히 제가 너무 빠르게 가서 이게 화면이 쫓아오질 못하는데, 마치 제가 그곳에 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사진 같은 게 올라와 있죠. 이걸 클릭을 하시면, 자, 이제 클릭을 하시면 누군가가 이 거리 사진을 올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누군가가 올린 사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근처에 있는 상점들, 뭐 일식집도 있고, 뭡니까? 전부 다 처음 듣는 이름들이죠. 뭐 롯데리아, 국민은행도 있고요. 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옛날 제가 살던 집은 바로 요 건물 뒤인데, 그거는 정말 이건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여기가 이제 어릴 때 고향인데, 그땐 여기 논밭이었어요. 그러니까 논은 없었지만 밭이었죠. 이렇게 이 뒤로 다 밭이었고 했는데, 어쨌거나 자, 그런 추억의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 이렇게 그곳이 어떤 곳이다 하는 그런 그 상점, 구체적인 그 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그냥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시고 싶은 데를 이렇게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조금 늦군요. 그렇죠. 이게 창천교회라고 이제 학교 앞에 있는 그런 교회고, 이게 이제 굴다리지요. 이제 굴다리를 지나서 들어가지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좁았나 하는 싶지요. 이제 세월이 가서 이제 대학교 정문이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뭐 그렇습니다. 여하튼 뭐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자, 한국을 추억을 벗어나서 현실로 돌아오죠. 우리들의 현실. 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코리아, 저도 여기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코리아타운을 한번 가볼까요? LA의 코리아타운을 한번 가보죠. 저는 잘 모릅니다만 서부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코리아타운 하니까 여길 찍어주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처럼 내려가서 볼까요 한번? 여긴 글쎄 사우스 뉴햄프셔 애비뉴라고 하는데 뉴햄프셔 애비뉴가 어떤 곳입니까? 전 한인들이 많이 사는 타운인가요 이거?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기다 칠 수가 있습니다. 코리아타운 맨하탄을 한번 가볼까요? 맨하탄에 서부에서 동부로 오죠. 자, 볼까요? 여기는 제가 동부는 조금 눈에 익으니까요. 자, 여기는 요것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네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여기가 코리아타운이 있죠. 예. 다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밑에서 뉴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9년 재작년에 가니까 이거 아직도 이렇게 공사 중이더만. 자, 이런 식으로 뭐 여기 보면은 사진들이 많잖아요. 그죠? 사진을 하나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 부근에 찍어놓은 사진들, 누군가가 올려놓은 사진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과 야경도 볼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그 구글 어스를 통해서 지구를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구글이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자, 오늘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구글 얼스는 여러분들이 그
특별히 비즈니스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같이 어떤 한 군데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상담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유용한 도구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추억의 거리를 찾아보신다든가, 아니면 아시고 싶은 곳을 미리 가서 이렇게 체크해보는, 그럴 때 사용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기가 찍은 사진을 이 구글 어스에다가 올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 내가 어디 갔던 곳을 이 구글 어스에다가 사진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 자기가 할 수 있죠. 그거 한 가지 이제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마치겠는데요. 자, 자기 사진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 사진 하나 이렇게 아무거나 뭐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 어떤 사진이든 이렇게 사진으로 보이는 거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사진이 뜨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고요. 그런데 요 옆에 보면 파노라미오라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파노라미오라고 하는 이걸 클릭을 하십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다 이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선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사인을 해야 됩니다. 자, 구글 계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인을 할 수 있죠. 자, 사인 하시고요. 사인인 누르시고 자기 이메일 계정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렇죠.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사인을 합니다. 자, 제 이메일 유저네임이 지금 영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accept를 하고요. 자, 제가 여기 들어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업로드 있죠. 포토 뭐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계정을 만드는 일이니까 그건 뭐 안 해도 되고요. 자, 업로드를 누릅니다. 자, 이 사진을 지도 위에 어디에다 올릴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겠죠. Map this photo 하는 것을 눌러서 저기다가 자기 이 사진을 올릴 위치를 선정을 합니다. 제가 윌밍턴 델라웨어라고 하고요. 윌밍턴 델라웨어에다가 이 사진을 올린다 하면 윌밍턴 델라웨어 단 하고서는 누르시면 이 사진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윌밍턴에 왔을 때 이 사진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주소를 적어 놓으시려면 여기다가 뭐 무슨 공원, 뭐 주소는 어떻고 이런 걸 다 집어넣고 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걸 하다가 잠깐 일이 있어서 중간에 잠깐 잘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좀 늦은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얼스 시간 나실 때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